자, 볼게요.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냐면요. 자, 따라해보자. 고모군란이에요? 이모군란이에요? 이모군란. 몇 년도예요? 1882년. 그러면, 빨리 볼게요. 복습이야. 이모군란은 왜 터져요? 민비랑 고종이 신식군대인 누구만 잘해줘요? 별기군만 잘해지고, 무슨 군대? 구식군대 어떻게 했어요? 차별하니까 구식군대가 난리 일으켰죠. 그래서 여러분, 이모군란 때 누가 이제 권력을 잃어요? 고종은 권력을 잃고, 민비는 잽싸게 도망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누가 등장을 해요? 리처드 1세야, 흥선대원군이야. 흥선이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옛날로 가려고 했는데, 요 민비가 자기 부하를 시켜서 여러분, 누구를 불러들여요? 청나라가 갑자기 3,000명 데리고 서울에 와서 흥선이랑 친한 척 하다가 흥선이 술에다가 여러분 아편 타가지고 기절시킨 다음에 청나라가 누구를 납치해요? 원장님이야? 흥선이야? 흥선이 납치한 다음에 요 청나라 군대가 구식군대 여러분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자 이모군란이 실패한 다음에 청나라가 흥선이 납치하고 다시 누구를 불러들여요? 고종 플러스 민비에게 이렇게 권력을 주죠. 그래서 이모군란이 실패를 한 거야. 그런데 이거 해볼게요. 이모군란 끝나자마자 뭘 하느냐? 이모군란 때 여러분 구식군대가 일본 서울에 있는 공사관을 불태워요. 그래서 이모군란 끝나자마자 조선과 일본이 만나서 지금의 인천인 여러분 그렇죠. 제물포에서 요거 찍어주는 거야. 무슨 조약을 맺어요? 제물포 조약. 내용이 뭐냐? 야, 여하튼 이모군란 때 구식군대가 일본 공사관 불태웠으니까 다시 사람 죽였으니까 배상금 내놔. 또 하나 이제 또 이런 일 벌어질지 모르니까 일본 군대가 서울에 200명 주둔하겠다가 무슨 조약이에요? 제물포 조약. 그 다음에 여러분 이때 누가 짱이야 지금? 청나라가 짱이죠. 그럼 청나라가 야 조선아 이모군란 끝나고 외울게요. 조청 상민, 더럽게 길어요. 수륙, 무슨 장정이라는 걸 맺어요. 무역장전이라는 걸 맺죠. 세상엔 공짜가 거의 없죠. 그러면 이모군란 때 청나라가 들어와서 사실상 청나라가 조선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거 모두 먹어야 돼요. 돈도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모군란 끝나고 여기까지만 외워요. 조청 상민이 뭐냐? 청나라 상인들과 민중들이 조선에 바다와 육지로 들어와서 마음껏 무역하겠다. 한마디로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은 뭐냐?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돈을 엄청 벌어가겠다고 맺은 게 뭐예요? 조청상민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얘기 되겠죠? 그래서 해볼게. 이모군란 자체도 시험이 잘 나오는데 문제가 너무 쉽죠? 무슨 군대가 나오면 구식군대, 신식군대에 비해서 차별받았다. 나오면 무슨 군란? 이모군란. 잠시 누가 정권을 잡았다. 흥선대원군. 하지만 누가 개입했다. 저글링이야 청나라야. 청나라가 개입해서 누가 납치당했다. 흥선이 납치당하고 그 다음에 이모군란 끝나고 일본이 많이 죽고 공사관 불태웠으니까 세 번 해볼게요. 무슨 포조야? 제물포조야. 그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 청나라도 지네가 짱 잡았으니까 입건이 필요하겠죠. 네 글자만 외울게요. 무슨 상민? 조청상민. 뭐라고요? 조청상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터졌어. 해볼게요. 재밌어요. 자, 이모군란 이제 끝나고 나서 사실상 조선의 짱이 누구예요? 청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고종과 당연히 무슨 비가? 민비가 여러분 당연히 누구에게 붙어요? 청나라에게 붙어야 되겠죠. 왜? 청나라가 세니까. 그리고 흥선이 납치했으니까. 그러면 고종과 민비가 청나라에 붙었더니 고종, 민비 부하들도 청나라에 붙어요. 이런 애들을 친하다, 청나라에 붙었다. 무슨 파라 불러요? 친청파. 혹은 청나라에 사대한다. 무슨 당이라 불러요? 사대당이야. 근데 여러분 잠깐만 우리 애기도 물어볼게요. 청나라도 서양 따라하기 운동했었죠. 우리도 서양을 따라하자. 그래서 청나라의 서양 따라하기 운동을 자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무슨 운동이라 불러요? 양무운동.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 이제 청나라의 양무운동은 뭐냐? 서양의 훌륭한 과학이랑 기술은 우리가 배우자. 하지만 우리 청나라의
문화는 유지를 하자. 이거야. 반만 배우는 거야. 즉 서양의 무기랑 과학 군대는 배우지만 청나라의 고유 문화는 유지하겠다는 운동이 무슨 운동이에요? 양모운동. 요거를 유식하게 얘기하면은 자, 요거 여러분 알아두면 좋아요. 요거를 무슨 소용이라 불러요? 중체소용. 그러면 알아둘게요. 중체소용이 뭐냐? 서구의 기술은 이용하자. 서양의 기술은 이용하지만 중국의 문화, 우리의 전통 문화는 체가 뭐야? 몸이니까 우리의 전통 문화는 유지하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 문화 유지하면서 서양의 좋은 것만 배우자.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좋게 얘기해서 무슨적 개혁이라 불러요? 점진적 개혁이라 부르죠.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에 붙은 친청파 사대당도 맞다. 우리도 청나라의 양무운동처럼 우리의 문화는 지키고 서양의 기술만 배우자 해서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말을 해요. 뭐라 그러느냐? 우리 동방의 성리학, 신분제는 좋으니까 지키고 서양의 기술만 배우자 라고 하는 애들을 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여러분 요거 바로 외울게요. 요런 애들을 바로 요거만 외울게요. 무슨 계합파라 불러요? 온건계합파. 무슨 계합파? 온건계합파. 됐죠? 그러면 온건계합파는 누구 부하야? 민비 부하죠. 무슨 파야? 친청파. 사대당이고 누가 모델이에요? 청나라의 무슨 양무운동이 모델이죠. 그런데 여러분 청나라가 싫어. 내정간섭해. 고종과 민비가 싫어. 정치 못해. 온건계합파가 싫어. 얘네 파야. 그런 애들이 등장해요. 누구냐? 해볼게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무슨 옥균? 김옥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무슨 영이요? 박용이요. 그 다음에 홍영식이라는 젊은 사람들은 청나라가 너무 싫은 거야. 왜냐? 내정간섭이 심해요. 고종민비가 심한 거야. 싫은 거야. 왜? 정치를 못해. 온건계합파가 싫은 거야. 왜? 개판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들을 따라해볼게요 여러분. 답이 나왔어요. 무슨 계합파라 불러요? 급진계합파인데 요 김옥균, 박용효, 홍영식이 급진계합파인데 누구랑 친해요? 일본이랑 친해요. 그럼 여러분 일본도 서양 따라하기 운동 했거든요. 일본의 서양 따라하기 운동을 메이플 스토리야 메이지 유신이야. 여러분 메이지 유신이라 불러요. 그러면 메이지 유신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아니? 후쿠자와 유키치.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니네 일본에서 가장 큰 돈이 얼마야? 1만엔짜리 알죠? 그 1만엔에 이러고 있는 게 후쿠자와 유키치인데 5년 전에 어떤 친구가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 갑자기 예비역인데 손을 딱 들더니 선생님 궁금한 게 있대. 뭐야 했더니 후쿠자랑 유키치는 무슨 관계니? 진짜 진지하게 물어본 거야. 이 중에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헨젤과 그레텔이 아니라 후쿠자와가 성이고 유키치가 이름이야.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선생님 후쿠자랑 유키치는 어떤 관계? 그러길래 너무 진지해서 할 말이 없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예요.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문명 개화론이라는 걸 얘기해요. 내용이 뭐냐? 서양의 과학과 기술도 배워야 되겠지만 서양의 문화, 평등사회 이런 것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일본은 청나라처럼 반쪽만 하지 말고 아예 한방에 서양화가 되자 해서 여러분 한방에 서양화가 된 게 무슨 유신이에요? 메이지 유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김옥균, 박용효는 일본이 잘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지원도 해주지만 이들이 보기에는 양무운동보다 뭐가 더 좋은 거야? 메이지 유신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 바로 메이지 유신처럼 한 방에 해버리자. 급하게 해버리자. 그래서 무슨 계합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급진계합파. 근데 중요한 거. 그럼 여러분 중체소용이 더 청나라에 양무운동이 더 좋은 거예요? 메이지 유신이 좋은 거예요? 교과서 읽다 보면은 양무운동은 나쁜 거, 메이지 유신 되게 좋은 거로 평가가 되는데 그 시대마다 틀리죠 여러분. 다 장단점이 솔직히 있지. 맞잖아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은 양무운동을 되게 나쁜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거를 배울 때 여러분 기존에 있던 걸 다 버리고 새로운 걸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그래서 보통 교육은 이걸로 시작을 하는데
하나만 알려줄게요. 일본도 메이지 유신하기 전에 화혼양제라고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을 지키고 서양의 재주만 배우다 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된 거니까 꼭 이게 무수한 건 아니라고 알아두세요. 됐어요. 자,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이모군란 끝났고 오늘 여러 가지를 할 건데 아예 여러분 답으로 나올 것만 해줄게요. 자, 해보자. 자, 어느 날 급진계합파가 기분이 나쁜 거야. 왜? 청나라가 너무 내정 간섭을 하고 온건계합파가 개혁을 이상하게 하니까 여러분 급진계합파와 일본이 손잡고서 야, 우리 한번 엎어버리자 해서 여러분 바로 1884년 갑신년에 여러분 엄청난 사건을 일으킵니다. 해볼게요. 요 갑신정변 벌어지기 며칠 전에요. 우리 조선에 최초로 서양식 우체국, 우정국이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체국 가면은 무슨 사업부라고 불러요? 우정국 사업부라 불러요. 그러면 우정국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민비의 부하들인 무슨 계합파가 온건계합파가 축하하려고 많이 왔겠죠. 요때 급진계합파랑 일본이랑 손잡고 우정국에 자객을 숨겨놨다가 어떻게 해요? 파티할 때 옆집에다가 불을 질러요. 옆집에다 불을 지르면 갑자기 여러분 제일 재밌는 게 불장난이잖아. 그래서 와 불이야 하고 막 우왕좌왕할 때 급진계합파와 일본이 온건계합파를 대량으로 암살을 합니다. 나는 이걸 배우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이 불난집. 진짜 불쌍하지 않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우리 집을 불질렀어.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궁궐로 쳐들어가서 누구를 납치해요? 원장님이야 고종이야. 고종과 민비를 급진계합파가 납치를 합니다. 그러면 급진계합파가 고종과 민비를 납치한 순간 권력을 누가 가진 거야? 급진계합파가 가진 거죠. 우리가 이 사건을 5번 해볼게요. 무슨 정변이라 불러요? 갑신정변입니다. 그러면 답을 알려줄게요. 자, 갑신정변은 누가 주도했나? 골 때린 거. 갑신정변 나오면 보통 지문에 뭐를 보여줘요? 우정국 보여줘. 그 다음에 누가 주도했나? 답이 이거예요. 자, 무슨 계합파가 주도했다? 급진계합파. 이름 한 명 외울게요. 급진계합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 무슨 균이 되는 거예요? 김옥균. 그 다음에 갑신정변 하자마자 여러분 14개 정강이라는 걸 발표해요. 그러면 여기서 몇 개만 외울게요. 해볼게. 첫째, 우리는 문벌, 양반, 노비, 문벌을 폐지하고 모든 사람들이 신분제가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 요거만 외워도 한 문제 맞아요. 그럼 여러분 갑신정변의 목적은 뭐야? 메이지 유신처럼 신분제 폐지하는 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문벌이 뭐야? 양반제도를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확보하자. 하나 더 해볼게요. 지조법. 지조법을 개혁하자요. 이게 뭐냐? 토지제도가 아니라 세금이 너무 세니까 세금을 낮춰주자. 지조법을 개혁하자. 이거 나오고. 그리고 하나가 또 뭐가 나오느냐? 뭐 이 정도 할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금을, 세금을 호주에서만 걷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당시 여러분 모든 관청에서 각기 세금을 걷었어요. 예를 들어보자. 오늘 1교시가 영어면 영어 선생님이 따로 야 영어 학원비네 영어비 걷고 한국사 시간에는 내가 니네 걷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20분이면 선생님이 각자 니네한테 세금 걷어봐. 짜증나겠죠. 세금은 딱 한 군데 어디야? 학원 여러분 서문까지 걷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한 게 재정에 일어나 호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잘 나가고 있었는데 문제가 터졌어요. 뭐냐? 개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의외로 누가 쳐들어와요? 청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요 청나라가 쳐들어올 때 지금 급진계합파랑 손잡은 게 누구예요? 일본이죠. 일본이 야 don't worry, be happy. 청나라가 쳐들어오면 일본이 막아줄게라고 약속을 했는데 청나라가 한 3,000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때 일본이 얼마였대요? 200명이었대. 근데 일본이 하는 말, 걱정하지 마. 우리 무기가 좋아. 하면서 김옥균에게 멋있는 얘기예요. 사요나라 하고 여러분 도망쳐요. 그러니까 갑신정변 때 청나라가 개입했을 때 일본이 여러분 막아줘야 되는데 일본이 배반 때리고 도망쳐요. 어떻게 되느냐? 급진계합파 3분의 2가 잡혀가지고 맞아 죽고요. 급진계합파 가족까지 다 죽이고 해서 여러분 간신히 김옥균이랑 몇몇만 여러분 일본으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이 3일 동안만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3일 동안만 개혁을 하다가 끝났다. 5반. 무슨 차나? 3일 차나라고 불러요. 그래서 현행 나왔던 6월, 9월 수능 모의고사에서 여러분, 수능에서 갑신정변은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해보자. 자, 갑신정변 일단 누가 일으켰어요? 무슨 개 아파? 급진개 아파. 누가 손잡아줬어요? 무슨 번? 1번. 그래서 우정국 사건으로 우정국 갑신정변 일으켰는데 14개 정강해서 요거 외울게요. 모델이 누구예요? 일본의 무슨 유신? 메이지 유신. 그래서 문벌, 인민평등권을 신분제 폐지하자. 세금제도를 개혁하자. 재정을 일원하자. 해서 열심히 개혁하고 있다가 누가 개입을 해요? 무슨 나라? 청나라가 여러분 개입을 하면서 이제 실패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그런데 잠깐만 요것도 서비스를 해줄게요. 자, 여러분 갑신정변 끝나자마자 천천히 해볼게요. 청나라와 일본이 만나요. 만나서 하는 말, 야, 일본이 도망갔기 망정이지 잘못하면 청나라와 일본이 여러분 조선에서 전쟁이 날 뻔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청나라도 양무운동 중이라 바빠. 일본도 아직 메이주시 성공하지 않았어요. 전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갑신정변 끝나자마자 청나라와 일본이 중국의 여러분 텐진에 모여서 이거 외울게요. 무슨 조약을 맺어요? 텐진 조약. 내용이 뭐냐? 야, 청나라군도 철수하겠다. 일본군도 철수해라. 오죠, 좋죠.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대신에 청나라군이 들어오면 일본군도 들어오겠대요. 여러분 나중에 요 텐진 조약 때문에 뭐가 터지는 거야? 청일전쟁. 왠가 볼게요. 10년 있다가 동학농민이 여러분 전주성을 함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바보 같은 조선 나라가 여러분 국왕이 청나라에게 도움을 청했죠. 청나라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텐진 조약으로 일본 들어와서 여러분 무슨 전쟁이 터져버린 거야? 청일전쟁이 터져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중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오늘 뭐 배웠어요 여러분?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무슨 장변? 갑신정변. 그래서 갑신정변 끝나고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이 5반. 무슨 조약? 텐진 조약. 요 텐진 조약은 나중에 무슨 전쟁이 터지게 돼요? 청일전쟁. 무슨 전쟁? 청일전쟁. 자, 됐어요. 자, 볼게요. 혼자 신난 것 같죠? 자, 볼게요. 하나 여러분 조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게요. 여러분 그 1882년이 고모군란이에요? 이모군란이에요? 이렇게 이모군란이죠. 그러면 이모군란 터지기 몇 달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 사건이 한 2년, 3년마다 한 번씩 나오거든요. 한번 찍어줄게요. 자, 보자. 여러분 고종이 자 김홍집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1880년에 일본의 수신사라고 사신으로 보내요. 그러면 요 고종의 부하 김홍집이 일본에 가서 일본에 와 있던 청나라의 관리였던 여러분 황중센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요 청나라 관리 황중센이 김홍집에게 하나 책을 써주는데 그 책 이름이 자 외워두면 좋아요. 그 책 이름이 무슨 책략이에요? 조선 책략. 내용이 뭐냐? 요 우리 청나라가 보기엔 지금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청나라가 보기에는 이 러시아가 노리는 게 누구다? 조선이다. 그럼 조선은 지금 러시아에게 위험하다. 그렇다면은 조선을 위한 프로젝트, 계획이 있다. 뭐냐? 조선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청나라 플러스 일본이랑 친하는 건 당연한데 요거 가지고 모자른다. 그래서 우리 청나라가 좋은 방법이 있다. 뭐냐? 저기 태평양에 혹시 트럼프라고 아니? 농담이고요. 여러분 나중에 트럼프가 태어나는 미국이란 나라가 있는데 얘네 신사고 양반이고 힘이 세다. 그래서 우리 청나라가 미국을 조선에게 소개시켜 주면은 조선이 미국이랑 사귀면 청나라 막아낼 수 있다고 얘기한 책이 5번. 무슨 책략이에요? 조선 책략이에요. 요거를 김홍집이 고종에게 보여줬더니 고종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 책을 막 찢어버리는 게 아니라 야 좋은 생각이다 해서 여러분 드디어 따라해볼게요. 시작. 1882년 이모군란 터지기 직전에 바로 조선과 미국이 조미, 수호 무슨 조약을 맺게 됩니까?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어요. 그러면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방금 얘기한 여러분 무슨 책략의 영향인 거예요? 조선 책략의 영향인 거고 요 미국을 소개한 게 누구냐? 청나라가 알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지 해줄게요. 여러분 역사에서요 최초가 들어가면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최초, 최초가 세 가지야. 잠깐만 여러분. 국사에서 내가 가르쳐보는데 최초가 세 가지 이게 몇 개가 있긴 있거든요. 5개 안팎이야. 그러면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최초의 뭐다? 최초의 뭐다? 최초의 뭐다? 나올만 해 안 해요? 나올만 하겠죠? 해볼게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우리가 최초로 서양과 맺은 조약이다. 야, 미국 끈질기죠? 현재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랑 제일 친해? 솔직히 미국이랑 친하잖아. 참 이게 인연이에요. 우리가 맺은 처음으로 사귄 서양이 누구야? 미국이에요. 또 하나 최초의 무슨 세? 관세를 부과했대요. 잠깐만. 여러분 일본이랑 무슨 조약했을 때 강화도 조약할 때 일본 놈들이 힘이 세니까 관세를 안 냈어요. 관세가 뭐예요? 외국에서 제품이 들어오면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게 관세죠. 근데 일본이 힘이 세니까 관세를 안 했다고. 근데 미국은 좀 양심적이라 야, 나 관세 낼게. 최초로 관세 부과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일본에게도 관세 부과 못했죠. 근데 어떻게 해요? 미국에게는 관세를 부과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조미수호 통상조약은요. 최초의 따라해볼게요. 여러분. 무슨 대우예요? 최혜국 대우예요. 잠깐만. 최혜국이 뭔지 설명해 줄게요. 해보자. 자, 내가 일본에게 빵을 2개를 줬어. 미국에게 빵을 3개를 줬어. 근데 다음날 내가 러시아에게 빵을 5개 줘봐요. 그럼 잠깐만. 나 미국은 3개인데 러시아 빵이 5개야. 그러면은 러시아가 더 좋죠. 그러면 최혜국 대우는 뭐냐? 미국보다 다른 나라 대우가 좋으면 요거를 무조건 미국에게 같이 해주는 거야. 어떻게 해요? 미국에게도 빵 2개를 줘가지고 같이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이냐? 야, 미국아, 우리가 너 최혜국 대우를 해줄게. 그러면 어떤 나라를 니네보다 잘해주면 그 조건 니네에게 무조건 해줄게가 뭐예요? 문제는 최혜국 대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여러분. 굉장히 좋은 거지. 이런 식이야. 예를 들면, 자, 해보자. 좀 아예 인상 깊게 해줄게요. 내가 대학생이라고 쳐보자. 예를 들면. 자, 대학생인데 내가 A라는 이제 친구를 사귀었어. 근데 내가 한테, 야, 얘랑 이제 사귀면서, 여자죠, 여자? 자, 사귀면서 내가 매달 얘한테 빵을 5개를 사줬는데 헤어지기 전에 최혜국 대우 조항을 넣었어. 넣어가지고 이제 B라는 사람을 사귀는데 이분에게 내가 매일 빵을 10개 사주는 거야. 그럼 A가 카톡을 해. 야, 장난까? 하면서 최혜국 대우를 딱 보여주면 이 여자친구랑 헤어졌지만 계속 빵을 10개를 보내야 돼. 그럼 여러분 연애할 때 최혜국 대우를 쓰면 장난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됐고. 그러면 궁금한 거. 조미수호 통상조약 할 때 미국이요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줘요. 이것도 외울게요. 바로 뭐를 주느냐?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거중조정. 이게 한마디로 뭐야? 무슨 천사? 수호천사인데 미국이 야! 조선을 누가 침략하거나 건들면 미국이 중간에 거들어서 너네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마워서 무슨 대우를 준 거예요? 최혜국 대우를 준 거야. 그런데 여기서 질문. 요 미국이 거중조정이 뭐야? 우리 지켜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거 나중에 배반 때려요? 진짜 지켜요? 배반 때리죠? 우리 여러분 버리죠? 해볼게요. 무슨 쓰라 조약? 가스라? 테프트 조약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 원래는 여러분 일본이 우리 먹으려고 그러면은 미국이 무슨 조정 해줘야 돼요? 거중 조정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일본이랑 미국이랑 손잡고 여러분 몰래 비밀 협약 해가지고 미국이 우리 버린 거잖아. 뭐를 배반 때린 거야? 무슨 조약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서 무슨 조정을? 거중 조정을 배반 때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너무 고맙다고 1883년에 야!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기로 했다. 고마워서 여러분 조선에서 여러분 워싱턴 미국의 여러분 백악관까지 우리가 사신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 끝나고 미국으로 파견한 사신을 우리가 무슨 사라 그래요? 보빙사인데 여기 하나 일화가 있어요. 수십 명의 이제 양반들이 딱 갔쓰고 백악관에 간 거야. 그럼 백악관에 대통령이랑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딱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저 코미디가 발생해. 여러분 서양 애들은 인사가 뭐예요? 악수잖아. 근데 우리 조선은 뭐야? 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 이제 막 장관 차관 딱 해가지고 이제 악수를 하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조선인들이 소를 딱 들면서 절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니네 절도 내가 하는 게, 여러분 추석 때 이렇게 절하잖아요. 우리 절하는 거랑 틀려. 내가 막 텔레비에서 90 먹은 옛날에 양반 할아버지가 나온 거 봤거든? 절할 때 한 2분 걸려. 그대로 해볼게요. 진짜 정성스러워. 아니, 농담이 진짜 정성스러워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막 되게 당황을 한 거야. 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흡독은 이과로 가야 됐어요. 자, 보겠습니다. 흡독. 자,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여러분, 1884년 돌아올게요. 갑신정변이 여러분 끝났어. 그러면 계속 누가 내정 간섭해요? 청나라가 내정 간섭하고, 고종과 민비가 여러분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민비가 여러분 되게 억울하게 죽잖아요. 좀 비참하게 죽죠.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 민비에 대한 어떤 좀 좋은 면을 많이 부각을 했는데, 좀 정확히 얘기하면은 민비가 좀 정치 못했어요. 뭐냐? 안동, 김씨, 풍양, 조씨만큼 무슨 매직, 매간 매직하고요. 민씨 가문들이 여러분 완전히 무슨 오리, 탐관오리가 돼서 여러분 장난 아니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탐관오리가 날뛰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일본 들어와서 막 쌀 사가고 여러분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10년 만에 드디어 농민들이 참다 뻥 터집니다. 해볼게요. 1894년 일본이 와가지고 쌀 마구 사가니까 쌀 모자르죠. 민비는 여러분 정치 개판으로 하죠. 외세는 계속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동학을 믿는 사람들과 여러 농민들이 도저히 여러분 안 되겠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무슨 농민운동 여러분? 동학농민운동이 터집니다. 해보자. 동학농민, 청일전쟁, 1차 갑오개혁은 무조건 한 문제 나오죠. 해볼게요. 동학농민운동은 첫째, 성격이 뭐냐? 우리는 일본이 싫다. 무슨 외세? 반외세. 또 하나, 야, 왜 양반이 모든 걸 다 가지냐? 이제는 신분제를 폐지하자. 그래서 여러분, 동학농민은요, 신분제를 폐지하자. 봉건제를 폐지하자. 요게 옛날 답이었어요. 다음 중 동학의 성격을 고르시오. 당연히 외세가 싫죠. 무슨 외세? 반외세. 그리고 동학에서 키워드는 뭐야? 농민이죠. 농민들은 신분제가 싫죠, 여러분. 그래서 신분제 폐지하자. 무슨 봉건? 반봉건 성격이 강했다. 또 하나, 동학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 바로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킨 하이준이에요. 오호, 무슨 준이 여러분? 전봉준 장군이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을 시작한 거는, 자, 이분 별명이 녹두장군이래요. 자, 녹두장군 하이준이에요, 전봉준이에요? 전봉준이 시작을 했다. 해보자. 동학은 어디서 벌어지느냐, 여러분? 여기 전라도 고부에서 탐관오리가 하도 농민을 괴롭히니까 전봉준이랑 여러분들이 무슨 밀란을 일으켜요? 고부밀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황당하게 황 정부에서 오히려 관군을 보내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동학농민 수십만 명이 모여서 여러분 외우지 마세요. 황룡천 전투, 황토현 전투에서 동학이 관군을 무찔러요. 이건 굳이 외울 거 없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엄청난 일이 발생해요. 뭐냐? 해볼게요, 여러분. 자, 전라도가 왜 전라도일까? 혹시 아는 사람? 전라도라고 이름이 생긴 이유. 전라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예요? 전주. 두 번째가 어디예요? 나주죠. 그래서 여러분 전라도에서 가장 큰 성이 전주성인데 여러분 황당한 일이 발생해요. 동학농민이 전라도의 가장 큰 성인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무슨 성을 함락하니까? 전주성을 함락을 해요. 그러면 제 얘기 들어보세요. 여러분 조선 전국이 8도야. 8도인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도야? 전라도죠. 그 전라도 조선의 8분의 1이죠. 내가 알아봤더니 조선에서 쌀이 1000만석으로 세금이 거치면요. 1000만석 중에 40%가 전라도에서 거뒀대요. 그럼 여러분 조선 8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야? 전라도죠. 그런데 동학이 전주성을 먹으니까 고종과 민비가 멘붕이 온 거야. 왜냐? 야, 생각해봐. 내가 100만 원 버는데 갑자기 어디를 함락당해서 100만 원 중에 40만 원이 안 고쳐봐. 멘붕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바보 같은 고종과 민비가 청나라에게 군사를 요청을 해요. 이런 식이지.
엄마 아빠랑 막 부부싸움 하는데 갑자기 아빠가 전화 걸어서 조폭 50명을 데리고 온 거야. 야, 이거 말도 안 되지. 이게 바보짓이지. 근데 청나라군이 니얼산스 어떻게 해요? 청나라군이 여러분 들어와요. 청나라군이 딱 들어오니까 다음날 누가 들어오느냐? 일본군이 들어와요. 잠깐만. 야, 우리가 부른 건 누구야? 청나라죠. 그래서 5월 4일날 들어와. 다음날 5월 5일날 5월은 어린이날 일본군이 들어온 거야. 왜 들어오느냐? 여러분 갑신정변 끝나고 무슨 조약이 있었어요? 텐진 조약이 있었죠. 그래서 청나라가 들어오니까 일본이 들어오는 거야. 이때 여러분 누구도 놀래요. 해보자. 동학도 놀라고 정부도 놀래요. 왜냐? 지금 여러분 집안 싸움이 뭐가 되는 여러분? 외세가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청나라 들어오고 청나라 우리가 불렀지만 일본까지 들어오니까 전봉준이랑 동학이랑 깜짝 놀래가지고 야 잠깐 안 되겠다. 이거 집안 싸움에 나라가 망해야겠다. 해서 여러분 잽싸게 요까지만 해볼게요. 동학과 정부가 전주에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무슨 하약? 전주하약을 맺고 전쟁을 멈춰요. 그러면 전주하약 한 다음에 정부가 하는 말. 야 청나라야 니얼산스 일본아 미안한데 우리 전주하약 했으니까 get out here 나가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나갈까 안 나갈까? 안 나가죠. 왜냐? 일본 입장에서는 들어온 김에 청나라랑 맞짱 떠서 여러분 이긴 놈이 조선 먹으려고 여러분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결국 무슨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임진왜란이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 무슨 전쟁이 터지는 거야? 청일전이 터지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가볼게요. 자, 천천히 해보자. 갑신정변 끝나고 10년 있다가 무슨 농민운동이 터져요? 동학 농민운동. 키워드는 뭐예요? 일본이 싫다. 무슨 외세? 반외세. 신분제가 싫다. 무슨 봉건? 반봉건. 누가 주도했어요? 하이준이야? 전봉준이야? 전봉준. 무슨 준? 내가 제일 기뻐 보이지 않니? 그치? 다들. 자, 무슨 준? 전봉준. 시작이 무슨 밀란? 고부 밀란인데 여기까지는 그냥 알아만 두고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동학이 전라도에서 가장 큰 성을 먹었죠. 무슨 성? 전주성. 여러분 전주하면 뭐가 떠올라요? 맛있는 음식이죠. 내가 전주를 한 1년 내려갔거든. 거기 근처에 뭐 고등학교가 있어서 이제 가졌는데 이야 음식이 맛있긴 한데 내가 발견한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점이 제일 많은 곳은 어딜까? 의외야. 여기가 제일 많아. 전주도 아니야. 제주도도 아니야. 어딜까? 서울. 왜냐? 일단 식당 수가 더 많아요. 수밖에요. 자, 볼게요. 관심이 없어. 그만해. 자, 볼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좀 참아요. 한 며칠 걸릴 거야. 자,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전주하약을 맺은 다음에, 자, 동학은 해산을 해요. 해산이 뭐냐? 고향으로 가요. 근데, 고향 갔더니 이미 사또들은 도망쳤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동학이 고향 가서 동학이 사무소를 만들어요. 요거를 동학이 자치적으로 통치한다. 자치기구인데 이거로만 기출문제 4번 나왔어요. 바로 그거를 뭐라 그러느냐? 따라해볼게요. 집강소라고 부릅니다. 무슨 소? 집강소. 그러면 동학이 전주하약 한 다음에 고향 내려가서 사또 대신에 동학이 그 지역을 통치했죠. 그 사무소를 5번. 무슨 소리라 불러요? 집강소야. 또 하나, 동학이요, 해산하면서 정부에다가 12개를 건의해요. 이거를 폐하라. 나쁜 정치 폐하고 개혁해라. 패정개적 12개조인데요. 몇 개만 외울게요. 첫째, 동학농민은 신분제 싫어했죠. 그래서 여러분, 동학농민은 신분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는데 요거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쓰느냐? 노비문서를 소각하라. 이런 문장이 나오면 누구예요? 동학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를, 여러분 농민이니까 무슨 개혁도 주장해요? 토지개혁 주장하겠죠. 토지를 평등하게 나눠줘가지고 토지를 나눠줘서 균등하게 농사짓게 하자. 즉 양반의 토지를 뺏어서 농민에게 나눠주자. 토지개혁도 얘기하고 또 하나,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자. 무슨 말일까? 여러분 봐봐요. 내가 17살이야. 옛날에 여자 17살인데 결혼했는데 남편이 다음날 죽어. 그럼 여러분 요즘은 재혼하는데
옛날엔 법적으로 재혼이 안 돼.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성인권 침해죠. 그래서 동학농민은 여러분 과거 한글 어려워요. 자, 과부의 재가도 허용을 하자.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따라해볼게요. 무슨 소? 집강소. 무슨 소? 집강소고 정부도 맞아. 더 있다간 나라가 망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전주화약한 다음에 정부도 개혁하려고 여러분 외우지 마세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무슨 청이라는 걸 만들어요. 교정청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정부가 야 청나라야 일본아 봐봐라. 우리 지금 전주화약한 다음에 평화라고 줬으니까 제발 나가라 하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칠판 쓴 거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 동학농민이 해산한 다음에 고향 내려가서 5번 자치기구인 뭐를 세웠다? 직강소. 무슨 소? 직강소 외우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연락 엄청 기분 나쁜 얘기를 해줄게요. 아주 그냥 화가 나요. 갑자기 여러분 일본이 6월 달에 여러분 갑자기 고종과 민비가 살고 있는 경복궁을 습격을 합니다. 이거 참 슬픈 게 뭐냐? 원래 여러분 일본군이 쳐들어와도 우리가 궁궐에서 군사가 있어서 막을 수가 있었거든요. 야, 안 되려고 하니까 진짜 안 되더라. 원래 여러분 이 궁궐에 있는 군대로 일본군 막을 수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주력 군대가 전봉준이랑 싸우려고 전라도에 나간 거야. 5,000명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텅텅 비어있죠. 그거 알고 여러분 일본군이 경복궁을 습격해가지고 몇 시간 만에 여러분 다 죽인 다음에 고종 그 다음에 누구야? 민비를 여러분 사실상 감금해요. 사실상. 아 개빡치죠. 그리고 내가 알아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고종이 먼저 몇 명한테 납치가 돼. 납치가 돼서 막 밖에서는 우리 군인들 5,000명 막 일본군 거의 죽을 뻔했는데 내 이름은 까먹었는데 아주 간신배냥 개새끼들이야. 뭐야? 일본군이 딱 고종한테 야 니네 군대 빨리 해산시켰는데 고종이 안 한다고 막 하니까 옆에 있던 간신배들이 막 달려나와서 거짓 명령을 내린 거야. 야 군대야 어명이라 뭐 싸우지 말고 집에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군인들이 막 지금 일본군 막 제압하고 있는데 고종은 절대 거절했어요. 싫다고. 근데 간신배 2명이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서 해산하래 하니까 어떻게 해. 군인들이 막 울고불고 막 총 때려부시고 여러분 해산해버린 거야. 근데 여러분 그 간신배가 없었거나 고종이 안 잡혔으면 여러분 이거 안 당했겠죠. 그래서 경복궁을 습격한 다음에 고종민비를 여러분 감금시켜놓고 일본이 누구를 불러들이느냐? 고종과 민비가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했던 누구? 흥선이를 불러들여요. 흥선이가 청나라에 납치가 됐다가 나중에 고종 민비가 자꾸만 청나라를 이렇게 견제하니까 다시 청나라가 흥선이를 몇 년 전에 보내요. 그러면 경복궁 습격한 다음에 일본이 고종시켜서 반강제적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여러분 무슨 개혁을 시킵니까? 1차 갑오개혁을 시켜요. 그러면 잠깐만 1차 갑오개혁 자체는 솔직히 좋은 건 아니었죠. 왜냐? 일본 놈들이 경복궁을 습격해서 고종민비 체포한 다음에 흥선이 시켜서 강제로 시킨 거죠. 그러면 1차 갑오개혁할 때 더 잘 나온 거 1차 갑오개혁할 때 여러분 사무소가 있었거든요. 이거 외워야 돼요. 흥선이가 앉아서 1차 갑오개혁을 했던 사무소를 따라해보자. 궁국 무슨 처라 불러요? 5번 궁국 기무처. 궁국 기무처. 오늘 답이 2개가 나왔어요. 동학이 고향에 내려와서 가서 만든 자치기구를 무슨 소? 직강소. 직강소. 1차 갑오개혁은 무슨 기무처? 궁국 기무처예요. 그럼 여러분 요거 해볼게요. 우리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야? 궁국 기무처에선 1차 갑오개혁인데 해볼게요. 5,000년 동안 내려왔던 드디어 무슨 죄가 폐지가 돼요, 여러분. 1차 갑오개혁은요, 놀라지 마세요. 5,000년간 내려왔던 여러분 따라해볼게. 무슨 죄가 법적으로 폐지가 돼요?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지금 신분제를 폐지하려고 2번 시도가 있었죠. 무슨 정변? 갑신정변 때 인민평등권. 그 다음에 동학농민 때 무슨 문서? 노비문서를 소각해라. 주장한 건데 돼버린 건 언제야? 1차 갑오개혁. 무슨 사무소에서? 궁국 기무처에서. 그래서 신분제 폐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공사, 공적인 나라의 노비, 사적인 나라의 노비,
공사 노비 제도를 폐지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해볼게요. 꽈인데 하나 웃긴 얘기. 여러분 몇 년 동안 정말 쉽게 나왔어. 1차 가보개혁 보여주고 답이 뭐였어? 신분제 폐지, 공사 노비제 폐지였거든요. 근데 너무 쉬우니까 갑자기 몇 년 전에 뭐가 나오느냐? 자, 신분제가 폐지되니까 양반이 없죠. 양반만 보던 무슨 제 폐지, 과거제 폐지. 한 2, 3년 동안은 자, 1차 가보개혁 보여주고 답이 뭐였어요? 과거제 폐지였어. 그러다가 이것도 마치니까 뭐가 나오느냐? 과부의 재가를 허용했다. 이게 최근 문제야. 그래서 세 가지는 외울게요. 자, 1894년 1차 가보개혁 무슨 기무처에서? 궁국 기무처에서 신과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5,000년간 내려오던 무슨 제가 폐지됐다. 신분제, 공사노비제도가 폐지됐다. 그 다음에 과거제도 폐지돼서냐? 지금 우리가 보는 공무원제도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뭐야? 과부제가를 허용을 했다. 그러면 이거 다 주장했던 거 누구야? 동학농민인데 법적으로 된 건 몇 차 가보개혁? 1차 가보개혁.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봐봐. 질문해 줄게요. 이 1차 가보개혁을 일본이 강제로 시켰는데 하나 코미디가 발생해요. 뭐냐? 청나라가 기분이 나쁜 거야. 청나라가 야 니네 산스 니네 왜 일본 경국궁 쳐들어가서 그러냐 하고 막 청나라가 뭐라 그러니까 일본이 되게 미안해하면서 여러분 먼저 기습 공격을 해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안산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안산 앞에 여러분 앞바다를 풍도라 그러는데 요 풍도에 청나라 해군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경국궁 습격하고 이틀 있다가 잘 됐다. 조선을 내가 완전 먹으려면은 청나라를 까야 된다. 해서 경복궁 습격하고 1차 개혁 시키자마자 일본이 먼저 여러분 청나라 선제 공격해서 여러분 동시에 바로 여러분 무슨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청일 전쟁이 터져요. 그래서 여러분严명한 육좀 할게요. 국내에서 여러분 청나라와 일본군이 여러분 계속 싸움이 나는 거야. 그래서 가장 큰 전투가 하나만 두세요. 무슨 성 전투? 평양성 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학 시간에 잠깐만 친일 소설 중에 이게 뭐가 있지? 혈애누, 지지직이야, 이인직이야. 이인직의 혈애누랑 또 뭐가 있지? 하나 또 있잖아. 친일파 그 소설 중에 그 소설 배경 중에 하나가 청일전쟁이잖아. 이거 혹시 알아요? 넘어갈게요. 자, 좀 빡센가? 자,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뭐, 의자가 떨어졌네. 자,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걸 한번 총정리해 볼게요. 자, 주목해보세요. 자, 볼게. 오늘 일단, 지난주 배웠던 무슨 곤란 배웠었어요? 이모곤란 딱 배웠었죠? 자, 이모곤란 배우고, 그 전에 총복습이야. 조미수호 무슨 조약을 배웠어요? 통상조약. 빨리 보자.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최초의 서양, 최초의 관세, 그쵸? 또 최초의 최애국대로. 미국이 뭐 해주고 있었어요? 무슨 조정? 거중조정.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고맙다고 보낸 게 무슨 사? 보빙사. 자, 이모군란 끝나고 여러분 바로 뭐가 있었어요? 일본과 조선의 무슨 포조약? 재물포조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 말로 해볼게요. 무슨 정변이 있었어요, 여러분? 갑신정변. 빨리 보자. 무슨 계합파가 주도해요? 급진계합파 플러스 1번. 3일 만에 끝나죠. 무슨 천하? 3일 천하. 그리고 가장 큰 키워드는 항상 무슨 국 사건? 우정국 사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몇 개 정강을 얘기해요? 14개 정강인데 말로 해볼게요. 인민평등권. 뭐라고요? 인민평등권. 지조법 됐어요. 갑신정변 끝나고 무슨 조약이 있었어요? 텐진조약. 그쵸? 그러면 이제 오늘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 해보자. 1894년에 자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지면서 거의 동시에 몇 차 가보개혁? 1차 가보개혁이 벌어지면서 거의 동시에 무슨 전쟁이 터져요? 청일전쟁이 터지죠. 이거 하나가 뭐가 되는 거야? 세트가 되는 거죠. 그럼 해보자. 동학농민 성격 반봉건 반매세. 누가 시작해요? 하이준이야 전봉준이야? 전봉준.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고부밀란에서 무슨 성을 함락해요? 전주성을 함락하니까 바보같이 청나라 부르죠.
청나라 부르니까 누가 들어와요? 1번. 무슨 조야? 텐진조야. 그래서 전주하약 한 다음에 동학은 고향에 내려가서 무슨 소를 세웠어요? 직강서. 무슨 서? 직강서. 정부도 개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이 경국궁을 습격한 다음에 강제로 몇 차 가보개혁? 1차 가보개혁 시키죠. 누구 불러드려요? 흥선이. 그러면 1차 가보개혁할 때 본부 5번 무슨 기무처? 궁극기무처. 무슨 기무처? 궁극기무처. 무슨 기무처? 궁극기무처. 거기서 무슨 과가를 해요? 신과가. 무슨 과가? 신과가. 신분제 폐지. 법적으로. 다른 말로 공사 노비제도 폐지. 과거제 폐지. 과부제가 허용하죠. 그 와중에 청나라가 미양 싼싸니까 여러분 무슨 전쟁이 터지는 거야? 청일전쟁. 그럼 여러분 봐봐요. 오늘 이모군란 배웠죠? 나올 확률 30%. 조미숭통상조야. 3년에 한 번씩 나오죠. 갑신접기가 나올 확률 50%. 이거 나올 확률 100%. 맞잖아요. 이 중에 하나는 여러분 무조건 때려주기도 나오지. 그치? 그리고 동학농민은 직강서 세운 다음에 패전개혁 12조인데 해보자. 노비문서를 소각하라. 과부제가를 허용해라. 토지를 평균하여 분작하자. 쭉쭉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지금 다 외우시지? 외우시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5번 복습한 다음에 쭉 나가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렇죠? 자, 고생했습니다.